바다 최고로 만나다 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글쓰기 강연하러 왔습니다. 청년 작가를 한명 초청을 했어요. 책을 일주일 만에 출판해서 내신 분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 한정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말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저한테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안 보니까 제가 좀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처음 공부를 해서 화장실 갔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2시 반에 공지현 작가님의 강연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르르 뭐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여기 올라오고 했던 사람들이 공지현 작가님 보러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주최된다면 그때는 제가 더 성장되어서 공지현 작가님 여기서 강연하게 만들고 우리 많은 부산 청년들이 저기 무대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힘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했잖아요. 혹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30분이 짧댔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분은 3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글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는 글을 못 써. 내 주제에 무슨 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글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갖고 간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학교에 갔다. 축구를 했다. 재밌었다. 내일도 가고 싶다. 근데 이 정도의 글도 못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학예나 한글날 보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1500자 내용 쓰시오라 하는데 사실 100자도 못 적겠는데 1500자를 적으라고 하니까 미쳐버리겠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 지금 5권의 책을 썼거든요. 어떻게 5권의 책을 쓰는 게 없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책 쓰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 쓰는 데는 2주가 걸렸어요. 세 번째 책 쓰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책 쓰는 데는 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왜냐면 인문 고전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그 책을 제가 풀이하면서 쓰다 보니까 오래 걸렸고요. 최근에 5번째 책이 나왔었는데 그 책 쓰는 데는 한 10일 정도 만에 글을 다 썼는데 일식교에 갔다 재밌었다 신났다 밖에 못 써서 제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 오셔서 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글을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8권 저술을 읽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글 쓰는 프로그램인지 알고 오셨죠? 그럼 글을 쓰고 싶어서 오셨죠?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나도 책을 안 읽는데 과연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어줄까? 그러면 여기 바닥 쓰잖아요. 책 주제를 널리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책을 읽는 양이 많아져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자기가 쓴 책을 누군가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약간 미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일날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이 뭐라고 했어요? 그 책을 주면서 그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백수야, 네가 책을 좋아한다 해서 내가 책을 선물해준다. 저는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한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많이 읽었어요. 그 모습이 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규야, 이 책을 줄 텐데 내가 책을 좋아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해줬는데 막상 받은 사람 중에서 책을 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우리 민족은 책을 읽겠지. 마지막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저는 그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오전에 48분, 오후에 48분의 시간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약 1시간 반의 시간을 확보하면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3년 동안 1000권 읽으면 200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그 책을 선물받았고요.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3년 동안 1000권을 읽어보자. 나 목표를 세웠고요. 제가 3년 동안 그래서 몇 권을 읽었을까요? 1000권. 착하신 분입니다. 100권. 저 너무 무시하는데. 네, 947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친구들은 스펙을 쌓고 토익 통보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냥 진짜 뭐 미친듯이 책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1000권 읽기에는 실패했습니다. 맞죠? 근데 실패한 거는 맞는데 내가 역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0권 읽는 거를 도전 안 했더라면 제가 946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오늘 아마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으로 출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에이 오늘 대충 쓰자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그 시작점을 통해서 내가 꾸준히 글을 조금씩 써 내려간다면 1년 뒤에는 한 정도 강사를 밀어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부산 책임 일다에 강사로 초빙되어서 강연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내년까지 책을 못 쓴다 아마 제가 또 다 강연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와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글을 많이 써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947권의 책 읽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강연 가기 전에 블로그에 제가 책을 몇 권 리뷰를 했는지 합의를 해봤거든요. 297권 정도의 책을 리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947권 중에서 3권 중에 한 권의 책을 리뷰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 걸렸고요. 책을 리뷰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한, 그때는 작가가 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읽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썼던 그 과정들이 2년 10개월이 지나니까 나는 글을 쓸 수 있겠는데?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책도 안 읽으셨고 매일 아마 글을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 써보세요 하면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책을 쓰면 좋겠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세 번째는 다자 그리고 다필 많이 쓰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료와 다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 내가 글 쓸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지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저보다는 지금 이 친구는 해양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저보다 바다와 관련된 글을 쓰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글을 쓰고 싶은데 오늘 주제는 바다와 해양입니다. 그런데 바다나 해양과 관련된 글 쓸 소재가 없다. 그러면 평소에 필력도 없기 때문에 정말 쓸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았으면 만약에 여기 2시까지 녹음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2시 되기 전에 용도 바다를 한 번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의 추억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어떤 추억이나 일부러 바다에 빠지고 온다거나 아무것도 쓸 얘기가 없으면 아니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불성적으로 도망간다거나 뭔가에 미친 짓이라도 해서 내가 글 쓸 소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계약했을 때 출판사 대표님이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인도에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저는 빈민가에 도서관 짓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빈민가에 도서관을 짓는 일을 하러 갔다가 제가 책을 투고했는데 한 800군데 정도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800군데 투고를 했는데 전부 다 대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에 가기 전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10군데만 투고하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는데 당연히 제가 전화를 안 받았겠죠. 전화를 엄청 많이 하셨나봐요. 그리고 한 출판사에서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책을 투고해놓고 연락을 안 받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폰번호를 저장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왜? 문자를 보내들 가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나는 지금 인도에 와있다. 그랬더니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 5일 뒤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국에 오자마자 나 당신을 만나고 싶다. 왜냐면 당신 책을 계약하고 싶다. 그런데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행정고시가 없죠. 대종시, 자기는 대종시 살고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 분명히 중간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났던 곳은 대전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대전이 중간일까?
자기네 차 타고 30분 만에 왔는데 저는 KTX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가량 걸려서 대전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당신은 아직까지는 내가 계약해주기 전까지는 작가가 아니니까 작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를 말하지 말도 될 거였어요. 이미 기분 나쁘면 던질 거란 소리잖아요. 네, 그냥 말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병주 씨는 글을 굉장히 못 씁니다. 솔직히 진짜 엄청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안병주 씨의 글에는 꿀림이 있습니다. 그 꿀림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저는 감동을 받았고 이 책이 잘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책은 잘 안 팔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계약하고 싶습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필습도에 간다. 친구들과 친구를 했다. 여전히 저는 글을 못 쓰는구나. 하지만 내가 글을 쓸 수 있었던 에너지가 생긴 것은 다행. 내가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남들과 다른 경험들이 나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스토리를 소재가 되었고 그리고 949권의 책이 나도 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줬고 또 매일 썼던 블로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블로그에 글을 쓸 때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9회 이상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4년이라고 계산해보면 약 1,40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4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2,800개 이상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너지들이 저는 지금 강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지인이니까 이분만 그걸 알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분이 저보다는 해안과 관련된 글 주체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속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이런 얘기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분이 유리한 게 뭐냐면 해안과 관련된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쫙 나열하면 혼자서 책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나 혼자 책을 쓸 때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쓸 주제가 많다는 것은 내가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같이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경험들을 한 책에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글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고 발명력도 없어버리고 글의 흐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냐면요. 일단 그 스마트폰이나 혹시 노트북이나 뭐 적을 게 있으면 한번 꺼내주세요. 이제 꺼내셨다면 뭘 하시려면요.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 30분 되잖아요. 결국에 내가 30분 동안 뭘 만들어드리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운데 마인드맵처럼 자신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밑에 자기 이름 바로 밑에 해양이랑 바다를 한번 써보세요. 바다와 해양. 네. 제가 가운데 바다와 해양을 적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적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글의 주제는 항상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글을 쓸 때 자기 이름 넣고 글만 쓰려고 하는데 일단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잠깐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면 제가 다 쓰면 바로 진행할게요. 해양이나 바다와 관련된 추억, 사랑, 향수 뭐든지 좋아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다 적어봐주세요. 저는 최근에 바다와 관련된 동부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동부전을 투표해서 지금 수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1등을 하기를. 근데 저는 바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두 개였어요. 섬 그리고 해양 스포츠. 그럼 저는 해양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제껴놓았고 내가 섬과 관련된 추억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 추억이 떠올라서 저는 한 편에 글을 써서 수고를 했습니다. 오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행히 변화됐잖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몇 가지가 안 써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빨리 글 써야지가 아니라
나중에 2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나가셔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글을 바다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을까? 그거를 다시 들어와서 30분 동안 정리해서 쓰는 게 훨씬 잘 써집니다. 그런데 앉아서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주저리 쓰다 보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책을 사회만 썼잖아요. 사실 앉아서 글을 쓸 시간은 함일을 띄었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2주 넘게 그 책만 생각했어요. 아, 이 책으로 어떤 주제를 쓰지, 어떤 목차를 쓰지,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넣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카페에 가더라도 아줌마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있어요. 저 얘기를 내 에피소드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글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적으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한 권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또라이가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애착이 있다면 아마 저를 초대하신 분도 저만큼 또라이예요. 근데 아마 정문을 저를 따라가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카톡방을 만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분이 리더였다면, 제가 리더였다면, 우리 이번에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우연인데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요? 라는 과정이 좀 온다면 이게 1일동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작가가 되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기가 쓴 마인드맵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그거 아시죠? 내가 정말 재밌었던 추억이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재밌었던 얘기를 재밌게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 반대로 말하면 재미없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얘기하더라도 제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선택하시냐면요. 재미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썼던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체크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썼던 걸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걸 찾게 된다면 그거를 다시 마인드맵 오른쪽으로 다시 커서 거기를 마인드맵 핵심으로 적으세요. 자기가 적었던 쪽 중에서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딱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요. 팬티 실험을 하기 위해서 토론토에 난자, 한센병 환자들이 모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족들과 격리시키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토론토로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해안가 글을 떠올랐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토론토였어요. 지금은 토론토가 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차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제가 갔던 토론토에는 섬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저는 토론토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어떤 나 혼자 할아버지 집을 청소를 해줘야 됐었어요. 그분의 집을 청소해줬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정말 기억 안 나요. 일제나 한국 정부를 원망하지 않냐.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왜요? 할아버지는 여기 갇혀서 가셨잖아요. 근데 왜 원망도 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만약 그 사람들이었더라도 나는 내가 그 일을 시켰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할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격리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처음에 토론토에 왔을 때는 내 친구들이 몇천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아서 친구들이 살아가자고 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의 그런 시간들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랑 저랑 그 얘기하기 불러 울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랑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 아저씨 집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토론토 바로 앞에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배를 타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5분이 얼마나 먼 거리처럼 느껴질까. 가장 먼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한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오신 얼굴도 가까운 곳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풀어도 글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재료를 뭔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핵심적인 거 뽑았죠? 다시 그거를 가운데 한번 놔둬보세요. 옆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난 어떤 글을 써볼까? 그러니까 희노애락, 뭐 사랑, 기쁨, 짜증, 분노 뭐든지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100명 있으면 나중에 2시간 글 쓸 때 시간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 안 계시니까 더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제 강연이 끝나고 다시 나가 쓰려고 하잖아요.
그냥 다시 보니까 초기화돼서 안 써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적으신 것 같아요. 책 하나 나오겠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글 쓰는 시간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의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주제로 썼는지 모르겠으면 사실 그건 글이라고 그러니까 글이긴 글인데 어떻게 보면 작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삶에 어떤 한 줄을 갖고 살아가냐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에 도서관을 지으러 갔을 때 한 권의 책이 개항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 책을 읽었는데 안병조는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구나라는 깨달았다. 그럼 저는 굉장히 크게 못 쓴 겁니다. 반대로 저는 또 다른 책은 대학 가게 그냥 가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걸 던져주고 싶었냐면 정말 대학 가는 게 정답인가. 대학 가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 고민의 결과 난 이거 하면 좋겠어 가 찾아졌을 때 대학을 가든 말든 선택하는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철학이 안 담겨있으면 그 책을 잘 썼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제가 왜 미라클 페스티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 얘기인데 네, 나머지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서점하면 다 있으니까 한 번씩 구매해 주시면 서로 안 하시니까 알겠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어디서 샀냐면요 레이트 24시랑 알라디라이랑 중고 서점했어요. 저는 가끔 서점에 가요. 제 책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보거든요. 어떤 나쁜 놈이 제 책을 중고로 팔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중고책을 다시 드린 거예요. 알겠죠? 제가 받는, 나중에 사인해드릴게요. 왜냐면 사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사인된 책을 팔았는가 봐. 근데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레이트 24 갔는데 제 책 있기를 샀는데 나는 가다 나는 것은 필리꽃이랑 사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까지 적혀있었어요. 그 자식은 앞으로 다시는 안 볼래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써봤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글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아침에 글이 바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볼까.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저히 쓸 게 없다. 그럼 제가 말했죠. 1시간 반 동안 지금 바다로 가는데 추억을 만들고 오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책은 버키 프로젝트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베스킨 라빈스가 써리원이래요. 그게 왜 써리원인지 아세요? 한 달에 31일이에요. 매일 다른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골라 먹는 재미를 가지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을 때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재밌게 골라 먹지를 고민하는데 아이스크림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오늘 뭐 하면 행복할까를 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지? 그러면 한 달에 31가지 배우자 내가 직접 31가지를 해봐서 내가 진짜 해본다 보면 31가지 중에서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이 걸러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31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걸러지더라고요. 꼭 필요한 게. 그 필요한 것도 3가지, 4가지만 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들을 제가 글로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의 사람들 앉혀놓고 3개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분들의 경험과 제 경험을 그대로 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분명히 이 시간이 그냥 오늘 강연 한번 들었어. 글 한번 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주제를 정해놓으시고요. 그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살아나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한 권의 책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초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가 되니까 뭐가 좋아요? 작가가 되고 나서 좀 고득한 점? 작가로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작가가 되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다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자마자 오늘부터 경험했어요. 여기 오자마자 바로 여기 앉아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제가 작가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제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 미리 글을 써 오셨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글 쓸 거를 나는 나중에 강연할 건데 그때 하려고 정리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와 근데 미리 다 써 오셨네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합니다. 예? 그러고는 사람들이 제일 눈빛이 달라져요. 작가
제가 평소에 걸어다니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팽이, 백순자예요. 그런데 저는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큰 행사에 가면요, 그때 20대였거든요. 그냥 작가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업체 회장님들, 대표님들이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3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딱 3분 동안 제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회장님들이 다 뛰어오시더라고요.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한 번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회장님이 청담동까지 가서 제가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랑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8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8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작가님 바쁜데 시간을 빼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출출할 때 밥 먹으면서 좀 더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그날 10시에 집에 갔어요. 청담동에서 10시에 일어서 저는 제가 정확히 숙소에 가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대로 내가 작가가 아니었더라면 그분한테 가지고 저 안동교라는 사람인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하면 알겠다고 명함을 받지만 그분과 오늘도 얘기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나니까 누군가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면서 제 이름을 검색해봐요.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이 수강권에 있는 도서관에 안명조를 쳐봤는데 내 책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 책이 없는 도서관 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도서관이면 제가 도서 신청을 해요. 안명조 책을, 안명조가. 근데 서점에 제 책이 없다. 그럼 좀 아쉬워하면서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이 강연이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잠깐 도서관 들리셔서 안명조 검색해보시고 없다, 도서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작가가 돼서 뭐가 좋냐, 네이버에 안명조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하는 게 내 이름 검색해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또 내 이름으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블로그에 글 남겨주지 않았을까? 혹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올려주지 않을까? 혹시 어떤 신문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기사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글을 올리는데 2년 전에는 제 기사가 많이 올랐는데 한동안 제 기사가 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블로그를 하시니까 제 이야기를 글로 남겨주시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안명조 치면 네이버에 정확하게 제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인물 하잖아요. 그런데 안명조 치면 제 책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강연을 하는, 책을 쓰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왜냐?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막 주저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이 오늘 했던 행사도 제 다음 책에 한 주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 작가한테 밀려서 100명에서 20명 오시고 들었는데 20명에서 10명 나왔던 그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에이씨 재수 없어서라고 끝낼 수 있지만 사고를 다르게 하면 글 쓸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씨가 저한테 처음 이 강연을 요청했을 때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시죠?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길랑바레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혹시 길랑바레라는 병을 들어보셨어요? 길랑이랑 바레라는 아저씨가 발견해서 길랑바레 병이거든요. 길랑바레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손이 저려요. 전기 온 것처럼. 그리고 하루 지나면 무릎 밑으로 두 발이 다 저려요. 이 병은 말초신경이 마비가 오고 심하면 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전신마비가 와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극복했어요. 건강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안면이 올라가요. 며칠 지나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이 과정이 쭉 지나가다가 결국에 밝혀지는 것이 길랑바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길랑바레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1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재수없게 내가 이런 병이 걸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걸린 사람이 500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길랑바레로 글 써야지. 아싸, 재수다. 작가 중에서는 길랑바레에 걸린 놈이 없겠지. 그럼 나는 이게 나한테는 에너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이 경험, 애글에 뭐 강연 하나 잘 들어서 애글에 대충 글 쓰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인 에너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조금만 가져간다면 저보다 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